오늘 스마트 배틀필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스페이드의 이종걸이라고 합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주말에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재밌게 보시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많은 것들 보시고, 오히려 저희는 신생아입니다. 국방 쪽의 어떤 이 산업에서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저희들 그걸 보여드리고 이러한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스페이드 회사 소개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서 디지털 트윈이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AI 활용 분야가 뭔지, 그리고 이제 기술을 짧게 보여드린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국방 산업, 디펜스 앤 시큐리티 쪽에 이 디지털 트윈과 AI가 어떻게 쓰이면 될까라는 걸 저희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이드라는 회사는 그냥 그 약자 그대로 Spatial Predictive Artificial Intelligent Data,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지금 생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아직까지 좀 어려운데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가상현실을 만들고 모든 정보를 가상현실에다가 입힌 다음에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결과값을 또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 약간 좀 이렇게 좀 과거를 해보면은 아주 오래 전에 건축 설계를 대부분 한 20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요. 미국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삼성물산에서 정보, 건축, 공간을 다루는 어떤 시공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BIM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정보들을 많이 20년 넘게 다루다 보니 위치 정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적 정보들을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순간의 시간과 위도 경도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지금 다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게임 엔진을 통해서 플랫폼을 모바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변화를 시키는 엔진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이걸 잘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AI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도입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력이 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이제 보면 미국 주정부 설계 관련돼서 이게 정보를 통해서 건설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간을 다루는 이제 그 시스템인데 병원이었어요. 1조짜리.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발표를 하고 이 정보의 중요성을 피력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주정부 프로젝트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과 설계와 이거는 이 시스템으로 해라라고 지정을 받아서 매뉴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과 AI와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합치기 시작을 했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공간, 정보, 위치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산업이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만에서도 분명히 공간도 들어가 있고, 특히 국방 쪽에는 왼쪽 위편에 있는, 그리고 건물 유지 관리, 도시 관리,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 쪽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다기보다는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기관들이랑 그래서 AI 착수식 거기도 가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좀 많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리는 AI를 활용한 그 기술을 가지고 CES 2025년에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AI, 그다음에 자동화하는 엔진, 그리고 이제 플랫폼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 빨리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보신 동영상처럼 드론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만 있으면은 저희들은 사진을 기반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방 쪽에서 굉장히 좀 미 합참본부 2년 전에 만났을 때 저희 걸 보더니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딱 이 기술을 보시더니 모든 시뮬레이션 툴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전략 시뮬레이션 지금 당장 내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 산 뒤에 있는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높이는 어떤지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사진이라서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못하겠다. 99%까지 정확하진 않아도 60에서 70%만 맞춰줘도 우리는 미사일 뭐 트래젝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더 정진을 해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것을 만들고 상까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말씀하신 루마니아 얘기예요. 이게 꼭 국방 쪽이 아니라 국토부나 이제 지리정보 관련해서 루마니아에 나갔던 건데 그냥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건물에 있는 지적도, 건물의 모양을 저희들이 선으로 땄고 선으로 집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게 집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도로고 이게 논이고 이게 나무입니다라는 걸 객체를 다 분류를 하는 엔진을 만들었고 집만 떼어내서 집의 아웃라인을 잡아서 대지 우리 남한의 지적도를 좀 만들어줘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랑 지금 자동화 엔진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저희 쪽에 보내면은 엔진 돌려서 지도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본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처음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사진을 통해서 시가지전, 국지전 같이 빌딩의 생김새를 구글 거리뷰만 있으면 만들 수 있게끔까지 저희들이 좀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것들 우리 항상 보는 네이버 거리뷰나 이제 구글 거리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오고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는 국방이랑 또 얘기가 좀 다르지만은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큰 우리 SKT처럼 굉장히 큰 통신회사인데 전파가 어떻게 뚫리는지 어떻게 반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벽돌이냐 유리냐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반사율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델링을 다 하고 측량을 해서 하자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건물은 정말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 면적이랑 높이만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저희들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전시를 할 때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건물이 이렇게 돼 유리창이 그리고 어디에 있고를 꼭 통신 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방 쪽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대지가 되어 있고요. 건물도 만들고 앞에 있는 모양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도시 자체와 대지를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1인칭 체험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면인데요. 저희 샌프란시스코를 자동으로 다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이제 여기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자동으로 모델링이 된 거예요. 높이도 똑같고, 창문의 위치도 똑같고. 이거는 약간 광고와 마케팅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만든 부분이지만은 이걸 다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도시에서 필요한 국방과 관련된 전략 시뮬레이션의 툴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이 모델은 물리적 그 물리 엔진으로서도 사용 가능하게 저희들이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만들 수 있게끔. 요것도 보면은 이제 건물도 만들었잖아요. 대지도 만들었고 건물도 만들었고 건물 앞에 있는 인면도 만들었고 이거는 철도 쪽입니다. 다 똑같아요. 인공위성 사진이나 드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들도 지금 자동으로 다 모델링이 되어 있고 대지도 따라왔습니다. 하천도 따라왔고 그다음에 철도도 똑같이 따라오게끔 저희들이 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철도 쪽이랑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아직 계약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철도도 이 디지털 트윈과 이 AI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기본 베이스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좀 내부적으로 요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철도를 자동으로 모델링을 하고 대신 정확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이 다 100m 단위 철도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안전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 구축 그 유닛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잘라서 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도 경도에 맞춰서 저쪽에 있는 지금 저 철 노선의 요 부분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마크만 하면 그 데이터가 이 안에서 살아서 곧바로 시스템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가상의 공간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정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지금 공간을 자동으로 만드는 걸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 만든 게 AI 에이전트예요. 엔드 유저는 뭐 메뉴를 찾아서 고르고 막 이렇게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들 많이 좀 그래서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말만 하면은 알아서 정말 정리해서 준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향해 가는 디렉션은 이미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도시관제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의 학습을 좀 많이 시켰더니 뭐 상권 분석이나 지금 실시간의 어떤 도시 관련된 정보들을 물어보기 모델을 열고 엔드 유저는 한번 물어보기만 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게임 엔진으로 그냥 손 마우스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흔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요거가 이제 요번 7월에 나온 건데, 자 그러면 공간을 만들었고요. AI 에이전트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있던 도시나 대지에 되어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실시간 기상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분명히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산불이 났다는 이제 알람이 뜨자마자 엔드 유저는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CCTV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이 장면은 아까 알람이 떠서 그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위치에 실시간 기상 정보, 바람 방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쪽으로 간 다음에 바람기 분석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2D로만 되어서 내가 분석을 할 때는 산 높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다 이쪽으로 갈 줄 아는데 웬걸 산이 이만큼까지 높으면은 그 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3D의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더 정확하고 이 바람길을 따라서 가다가 침엽수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쪽을 타서 불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요거까지는 현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잖아요. 저희들의 엔진을 통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돌렸을 때에 이제 6m 폭 이상이 되는 도로가 어딘지, 가까운 소방서가 어딘지, 그래서 소방차가 가면서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얼마큼 퍼서 갈 수 있는지까지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명 피해부터 시작해서 이 산불 하나에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림청도 있고 소방청도 있고, 네, 그 국토부는 그 국가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송전탑부터 시작해서 불이 났을 때 다 다른데 행안부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를 총괄을 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다 불이 나면 각각 논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지휘본부가 생기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다 합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같이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다 빼놓고 이렇게 좀 건물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고 실시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방 쪽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M&S라는 분야라는 단어가 아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그 기관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당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냐?
교육과 훈련이고요. 전력 분석, 그다음에 무기 체제 연구 개발 및 이제 이론 테스트를 하는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AI가 좀 빠진 것 같아요. AI를 넣었을 때 활용 분야가 얼마큼 넓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디지털 트윈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들 좀 분발해서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AI까지 넣으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훈련에서는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전력 분석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의사 결정 지원까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라는 약간의 좀 이제 글을 좀 써봤고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AR, VR, 디지털 트윈, AI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드릴게요. 해외 사례를 그냥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얘기만 하지 말고 5월달에 나왔던 기사를 그냥 3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주간 조선에 나온 건데 이 AI 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쭉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낸 것도 AI 시험 사령관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 사령관이 하는 역할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드론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실 음향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계속 팔란티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팔란티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따라가는 회사인데 왜냐? 팔란티어는 데이터 수집과 정보와 예측을 하고 시스템을 넘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자기들이 더 개발시키면서 약간의 국방과 그다음에 안보에 관련해서의 도덕적 개념을 자기들이 좀 많이 넣기를 시작을 했어요. 정답은 없지만 정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이제 국방부 쪽에서도 맡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팔란티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들 중에서는 뭐 외국에서 AI 디펜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위 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합쳐도 안 될 만큼의 시총이 2,700조 원이 됐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예측에 대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AI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시스템인데 요거 뭐 40초짜리 한번 보시고 이게 AI를 통해서 디펜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장 한 장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좀 달려가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상황이 분석이 되죠. 아까 여기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 장에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COA라고 하는 그 course of action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략 강령이라고 할까요? 옵션이 3개가 나와 있고 그걸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추천을 받고 검토를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면 첫 장에 요 위에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군 쪽 말고 저쪽에서 이상이 발견이 돼요. 이상 기후가 징후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SAR이라고 하는 초정밀 인공위성 이미지를 계속 타임 투 타임으로 넣다가 보니 뭔가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AI는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만 여기가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알람을 띄워주고 동시에 AI 엔진에서 이걸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돌려서 봤더니 여기에 알고리즘은 밀리터리 비이클 딥 스캔이야. 캠이라고 하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매번 달라져요.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그리고 타임스탬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AI로 지금 사진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SR이고 이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적 지역의 위치는 이제 상급 지휘소가 어디고 통신 시설이 어디고 지금 발견이 된 이 위험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런데 더 학습을 시켰다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통신 시설인데 지금 잡힌 것들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공격을 할 것 같은 대상이다라는 것까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장갑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 초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알람이 뜸과 동시에 분석이 된 걸가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AI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조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지금 저쪽에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저 타겟이 이러한 것 같은데 장비를 타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생성해봐라라고 말 한마디,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에 콜스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1번, 2번, 3번을 그 자리에서 줘요. 여기서 지금 콜스 오브 액션 1번, 2번, 3번이 지금 뜨고 있죠. 이 타겟 대상의 종류와 목적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첫 번째는 ARSS로 공중전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포병으로 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들 팀을 침투하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빅데이터의 수준이죠. AI가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의 결정을 내주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벌써 이제 세 가지를 내.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커 차량과 한 개 소대 규모의 부대를 고려해서 전장을 분석해 갖고 나한테 말을 해줘 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순간에 앵글, 그 경사도가 어떻게 되고 산악 지형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결정은 당연히 이제 진짜 인간 사령관이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요 빨간 점, 파란 점, 초록색 점선 이런 것들 자체가 모든 학습을 통해서 이미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 약간의 팔란티어 엔진을 사용을 한 거고요. 다른 시스템 벌써 납품이 된 게 있더라고요. 요 지금 사람 디지털 모델은 약간 영상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중간 중간에 밑에 떠 있는 시스템들과 근데 이거는 AI가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과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넣어서, 근데 매뉴얼리 넣은 다음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매뉴얼 넣은 거를 3D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공격을 하거나 디펜스를 하는 시스템. 앞에는 AI가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뒷부분은 그 버추얼 3D GIS 모델까지 합쳐서 두 개를 어떻게 쓰는지. 저희들은 AI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3D GIS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두 개를 좀 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발전 가능성을 좀 믿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들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래요. 국방부 소속도 있고, 연구 쪽에서도 있고, 방위산업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등등등. 여기서 각각 규제와 법규와 아니면 모델링 기술과 디테일과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 많이 듣고 이쪽에다가 열심히 녹화하면서 이제 다가가서 인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2년 전에 벌써 국방 AI를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정책 논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이미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26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방 AI를 착수를 했다는 얘기는 24년 초반부터 들었으니까는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